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풀이의 과정, 즉 해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부등식의 풀이는 1차 방정식 풀이하고 아주 유사한데 특히나 부등식의 성질 중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한 내용 있죠? 그 내용들로만 주의해서 같이 한번 1차 부등식의 풀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지금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풀이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앞서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찾는 그 과정을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앞서서 이미 1차 방정식 때 배웠었던 내용처럼 문제에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차 부등식이 무엇인지서부터 한번 찾아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1차식은 0보다 크다, 1차식은 0보다 작다, 1차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1차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 때 뭐라고 했냐면 1차식은 0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다 그랬어요.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1차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x값에 따라서 부등호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부등식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생긴 형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차식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1차식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꼴 중에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을 잘했었던 친구들은 1차 부등식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푸느냐? 바로 이 항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항들을 옮겨가면서 내가 찾아야 될 건 결국 x값 또는 x값의 범위이거든요. 그게 바로 부등식의 해니까. 그래서 다음 중에 나타내는 이러한 형태의 꼴로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x에 대한 범위나 특정한 값 등으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차 방정식을 잘했었던 친구들은 1차 부등식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1차 방정식은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더하거나 나누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등호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음수로 양변을 나누거나 했을 때는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차 방정식의 풀이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주의해야 될 건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음수로 양변을 나눈다고 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기존에 있었던 식과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1차 부등식의 풀이는 끝납니다. 내용 볼래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시켜서, 그래서 이 항과 다음에 양변을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때 이제 A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때 A가 만약에 0보다, 물론 0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0보다 큰 수라고 한다면 부등식도 방정식 풀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편안하게 나눠주면 돼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시키고. 다만 A가 0보다 작을 때, 뭐라고요?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요때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을 꼭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도록 하자고요.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워낙에 자주 실수하는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정말 여러 번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A가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양변을 나눌 때 나누는 그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주의해서 1차 부등식을 풀어내게 되면 그것만 주의한다면 1차 방정식의 풀이와 아주 똑같으니까 쉽게 그 정답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제 확인 문제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 나와 있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부등식에서는 그 해가 범위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한 가지 더 덧붙였었죠. 범위로 나올 수도 있고 값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은 어떤 특정 값으로 나와야 돼요. 그 범위를 만족시키는 가장 큰이라고 했죠. 결국 그 범위를 만족시키는 범위서부터 x값이 갖게 되는 범위서부터 찾는 것이 문제의 처음 출발이 되겠구나. 그럼 그 범위를 찾기 위한 조건은 어디 나와 있나 봤더니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내용 갖고 문제 출발하면 되죠. 자, 가장 큰 정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등식을 풀어낼 건데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눈에 제일 거슬리는 녀석이 누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5예요. 5. 분모에 나와 있는 5. 이 5가 왜 거슬리냐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때 아무래도 정수화 시켜놓은, 즉 개수들이 정수가 되게 되면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나눌 때에도 아니면 곱할 때에도 아무래도 분수인 상태보다는 더 편하죠. 그러니까 개수를 정수화시키기 위해서 양변에 일단 5를 곱해주도록 합니다. 5를 곱하게 되면 x는 5x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5가 곱해지면서 5는 싹 지워질 텐데 이때 마이너스 요 녀석이 적용이 분자 전체에 적용될 수 있게끔 괄호를 치는 이러한 훈련을 꼭 해주도록 하세요. 7x 플러스 6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풀어내면서 이때 또 큰일 날 뻔했네. 요거 주의하지. 마이너스 10이야.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했다고? 5를 곱했다고 했잖아요. 양변에 5를 곱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12는 어느덧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5x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리고 요것은 마이너스 60보다 크다. 60을 쓰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계산은 선생님이 틀리게 해놓고 나서는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5x 마이너스 7x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대로 써서 요 마이너스 6을 살짝 이항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항시켜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6 될 테니까 옳지. 마이너스 5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지금처럼 계산이 끝나고 났으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맞아요. 이 x의 개수인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똑같이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눈다. 자, 그렇다면 음수로 나누기 때문에 이때 음수로 나눈 결과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겠죠. 마이너스 2x는 x가 될 것이고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뀔 것이고 마이너스 54를 뭐로 나눴으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27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 이렇게 찾았나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그런데 틀렸다고 하죠. 왜? 문제를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하십시오. 이 값 중 가장 큰 정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식을 보게 되면 x는 27보다 작은 모든 수들이 이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를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누가 될까요? 그렇지. 26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입니다. 다음 중 부등식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다시. 자, 예제 1번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등식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10 플러스 x보다 작다.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풀어보고 정답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좀 잔소리 같겠지만 광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잠깐 스톱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선생님 풀이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운이 좋은 친구들, 좋다고 해야 될까? 나쁘다고 해야 될까? 그냥 바로 이어서 또 이제
풀이의 내용들을 보는 친구들은 뭐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모든 문제는 내 손을 먼저 타야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다 푼 친구들 예제 1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이 부등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기 볼게요. 1차 부등식이다 라고 했죠. 그럼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작다.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뭐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것이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이다. 1차식은 또 부등식, 부등호, 또 0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들은 뭐 굳이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확인해 보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습니다. 자, 1차식이죠? 0보다 작죠? 이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요? 1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죠? 1차 부등식. 딩동댕 맞는 얘기예요. 좌변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우변은 10 플러스 x이다. 선생님, 좌변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을 때에만 양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등식 자체에서 살펴보면 부등호를 기준에 두고 왼쪽에 있으면 좌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좌변, 그 다음에 10 플러스 x가 우변,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딩동댕. 자, x는 0을 해로 가진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풀어보죠. 이 x는 0을 해로 갖는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x 대신에 0을 여기다 쏙쏙 갖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0을 집어넣으면 1이 10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럼 이거 해로 갖는 거 맞아요. 즉, 해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 또는 그것의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x는 0을 해로 갖느냐? 해로 갖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부등식을 직접 풀어내면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었으니까 마이너스 3x가 플러스 9보다는 작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큰 x의 모든 값들이 바로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 중에 x는 0이 들어가 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보기죠. 자, 부등식 3x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와 해가 같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죠.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3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만족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거 옳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보기 보죠. 음의 정수인 해의 개수는 3개다. 자, 지금 이것도요. 한 번에 부등식을 풀어서 보기 5개를 살펴보는 건데 지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죠. 그러면 그런 정수를 살펴본다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를 확인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써보죠. 마이너스 3보다 바로 큰 정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다다다다 무진정 많겠죠. 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이 음의 정수인 해의 개수는 3개다 라고 했는데 몇 개인지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몇 개? 3개가 아니라 2개가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라고 한다면 옳지 않은 거 보기 5번으로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나머지 보기들을 하나씩 확인해보고 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특히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런다면 나머지 보기들 중 옳지 않은 것들을 옳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공부해 가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빨리 답들 찾는 게 관건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어떤 경우도 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객관식 하나를 풀더라도 다르게 답만 찾는 경우와 달리 하나씩 그게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공부해 가면서 문제에 접근한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한 5배 정도 공부하는 효율이 더 높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개념 가보도록 하죠. 자, 이어지는 개념은요. 여러 가지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언제? 그렇죠. 1차 방정식 배울 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예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앞서서도 1차 부등식이 어떤 것이냐 정의를 이야기하게 될 때 1차 방정식의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부등식도 그대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1차 부등식도 똑같이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괄호가 있다고 한다면 괄호를 풀어내서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괄호를 둔 상태로는 풀 수 없어요. 그래서 1차식, 부등식, 이렇게 부등호, 1차식, 뭐 예를 들어서 부등호, 뭐 이렇게 크다, 0보다 크다. 또는 뭐 이게 0보다 작다가 될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 일단 괄호를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괄호를 풀어서 식의 구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 것도 이미 배웠던 거예요. 뭐냐면 분수 또는 소수인 개수를 갖는 1차 부등식 풀이. 어떻게 할 거냐? 개수가 분수라고 한다면 또는 개수가 소수라고 한다면 이때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죠? 우리가 1차 방정식 때 어떻게 했죠? 개수가 분수인 경우는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했어요. 그 다음에 소수인 경우는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식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왜 그런 짓을 할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하고 왜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개수를 정수화할까? 뭐라고요? 개수를 정수화시킨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개수를 정수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한 사칙 연산의 과정을 하게 될 때 부등식이나 등식이나 그것의 성질 때문에 식 자체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등호 같은 경우에는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양변의 같은 수만 조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등호는 변하지 않죠.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 안 변해요. 곱하거나 나눌 때에도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다만 음수인 경우만 조금 주의해서 양변을 곱하거나 음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양변을 음수로 나누게 되는 이러한 경우만 주의한다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그것도만 이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개수를 정수화시키기 위해서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거나 아니면 양변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하거나 이것도 이제 소수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정수화시키기 위해서겠죠. 해서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귀찮거나 아니면 계산이 복잡해지면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를 몰라서 못 풀진 않습니다. 분명히 풀어낼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면 빠르기, 속도 또한 늘어나겠죠. 선생님만 명심하고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거 시험장에 들어가면 풀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복잡한 문제는 계산의 정확도를 갖추고 난 뒤에 속도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다른 단원들보다 계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연습, 한 1.5배 정도 더 연습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량을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풀이 순서 볼게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보세요. 개수를 정수로 고친다. 정수를 고쳐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눌 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이 이하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양변을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양변을 A로 나누는데 이때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요거 한 가지 사실만 살펴주면 되죠. 개념 설명에서 길게 시간 소요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그 정답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확인 2번입니다. 마이너스 2가 x-3에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크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8보다. 자, 이러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 지금처럼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부등호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구멍을 뽕 뚫어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크다 또는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작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체크 색칠해서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크다
또는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풀어낸다 라고 했어요. 분배시켜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큽니다. 뭐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8보다.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만 될 거고 큽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이 쭉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8 마이너스 6 되니까 플러스 2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얼마를 곱한다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는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셈이니까 지금 이때 부등호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싹 꺾여야 되겠죠. 이것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는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작다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때 이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해해서 틀리는 친구 중에 이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왠지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말 뜻을 잘 보세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입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예요. 그러니까 어디?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정답은 몇 번 보기에 나와 있나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정답은 보기 1번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오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중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아닌 것은, 자, 1차 부등식을 풀어내고 갑자기 여기서든지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x의 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부등식인데 또 웬 값이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부등식을 풀어내놓고 나서 그 부등호 안에 들어가는 수가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는 거죠. 결국 부등식을 알맞게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두 번째 등장하는 고민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개수가 0.5 소수고요. 또 개수가 3분의 1 이렇게 또 분수예요.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이거나 소수로 통일하든지 분수로 통일을 하든지 라고 할 것이지. 뭐 이런 이제 투덜대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여기 잠깐 보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10을 곱하건 3을 곱하건 10을 먼저 곱해서 5x 플러스 1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 3을 곱하면서 15x 플러스 3 이렇게 10이죠. 30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10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물론 우변도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가 조금 커지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더디거나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개수가 분수와 소수로 섞여 있을 때는 분수가 되어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곱해야 되는 수를 생각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적당한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는 게 쉽다면 그거부터 먼저 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 0.5x도 정수화시키고 3분의 1도 정수화시킬 수 있는 수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양변에 6을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0.5x는 얼마가 될 거고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 되겠죠. 작거나 같다 6 곱했으니까 2가 될 거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개를 시키면 3x 플러스 6 작거나 같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2x 이항시키면 3x 마이너스 2x니까 x가 될 것이고 작거나 같다 4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되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등등등등등. 근데 이때 정수를 적어놔서 그렇지 사실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2, 마이너스 3.14 모두 다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들,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수들인데 보기 중에 지금 음의 정수로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5 가능, 마이너스 4 가능, 마이너스 3 가능,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요. 작거나 같은 것까지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골라라 그러면 누구? 바로 마이너스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가 못 됩니다. 그래서 문제 정답 5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의 풀이를 지금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1차 부등식의 풀이 어렵지 않아요. 1차 방정식의 풀이하고 아주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음수를 우리가 풀이 과정에서 2차,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의 풀이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부등호를 사이에 두고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영향이 같은 수로 나누었을 때 그 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 그것 하나만 주의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이 계산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 부분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